제1장 금융시장의 이해 편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금융시장과 금융상품입니다. 1. 정보비용은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자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을 찾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위 문장은 사람을 찾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묻는 문장이니 정보비용을 탐색비용으로 바꾸면 맞는 문장이 되겠죠. 이 금융시장이 조직화되고 효율적으로 발달하면 투자자들의 거래 비용은 크게 늘어난다. 금융시장이 조직화되고 효율적으로 발달하면 투자자들의 거래 비용은 줄어들겠죠. 위 문장은 늘어난다를 줄어든다로 변경하면 맞는 문장이 됩니다. 3. 대출자의 입장에서 콜자금을 콜머니라 하며 차입자의 입장에서 콜자금을 콜론이라 한다. 콜 금융기관이나 증권회사 상호 간의 단기 대부 차입으로 극히 단기로 회수할 수 있는 대차이기 때문에 콜이라 한다. 공급자 측에서 보아 콜론, 수요자로 보아 콜머니라고 부른다. 대출자 입장은 자금을 빌려줘야 하는 입장이니 콜론이고 차입자는 자금을 빌려야 하는 입장이니 콜머니가 맞는 문장입니다. 4. 양도성 예금 증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을 포함한 모든 은행에서 발행하고 있다. 은행의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무기명 증권이다. 발행기관은 은행이고 유통기관은 증권사와 종합금융회사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양도성 예금 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현재 양도성 예금 증서는 대고객 또는 은행 간 거래에 의해 발행되고 있다. 위 문장은 한국수출입은행을 포함한이란 문장이 틀린 문장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으로 변경하면 맞는 문장이 된다. 5. 단기사채는 발행금액 최소 1억 원 이상, 만기 6개월 이내로 발행해야 한다. 단기사채는 종이와 같은 실물이 아닌 전자 방식으로 발행되는 1년 미만의 단기 채권으로 2013년 1월 15일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도입되었다. 그러다 2019년 9월부터 전자증권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에 쓰이던 명칭 전자단기사채는 단기사채로 변경되었다. 단기사채는 기업이 만기 1년 이하 1억 원 이상 발행 등 일정 요건을 갖춰 발행하는 사채로 전자등록기관을 통해 발행, 유통, 권리 행사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위 문장은 만기 6개월 이내로 발행해야 한다를 만기 1년 이내로 발행해야 한다고 하면 맞는 문장이 된다. 6.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금리는 하락한다. 금리는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마치 상품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듯 금리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만약 자금의 수요가 증가하면 금리는 상승하고 자금의 공급이 늘어나면 금리는 하락합니다. 따라서 위 문장은 자금의 수요가 늘어나면 금리는 하락한다가 아니라 상승한다가 맞는 문장이 되겠죠. 7. 금리 상승은 기업 입장에서 투자를 증대시킨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수도권 소재 300개 제조업체의 임원 및 재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금리 상승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과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금리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가 상승하면 응답 기업의 5.7%가 0.5%포인트 상승 시에는 응답 기업의 12.8%가 1%포인트 상승 시에는 20.6%가 계획했던 투자를 축소할 것으로 나타나 시중 금리 상승은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보면 금리 상승은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감소시키는 게 맞는 문장이다.
위 문장에서 투자를 증대시킨다를 감소시킨다로 바꾸면 맞는 문장이 된다. 8.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안정증권 금리를 이용하여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정책금리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부터 콜금리가 기준금리 역할을 해왔으나 2008년 3월부터 일일물 환매조건 부채권 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이 일주일에 한 번, 매주 목요일, 씩만, 시장에서 7일 만기 환매조건 부채권을 팔 때 적용한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7일물 환매조건 부채권 매각 시 고정입찰금리로 7일물 환매조건 부채권 매입 시 최저입찰금리로 사용한다. 따라서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안정증권을 이용하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7일물 환매조건 부채권 금리를 이용하여 기준금리를 결정한다가 맞는 문장이다. 9. 한국은행은 분기별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문장은 분기별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가 아니고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가 맞는 문장입니다. 10.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콜금리 등 단기시장금리가 즉시 상승하고 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도 대체로 상승하며 장기시장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금리 상승은 예금이자 수입은 증가시키지만 대출이자가 늘어나므로 가계의 저축 증가와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 또 기업도 이자 부담으로 인해 투자를 줄이게 되므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가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라 상승한다가 맞는 문장이 됩니다. 정기예금에서 이자 계산을 복리로 할 경우 원금에 대한 이자는 매년 동일하게 늘어난다. 달리와 복리는 예금에 지급하는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저축할 때 원금의 이자만 지급하는 방식을 달리하고 하고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을 복리라고 하죠. 위의 예문은 복리로 할 경우 원금에 대한 이자는 매년 동일하게 늘어난다고 했는데 매년 원금에 대한 이자가 동일하게 늘어나면 달리를 말하는 것이니 틀린 문장입니다. 이자 계산을 복리로 할 경우가 아니고 달리로 할 경우라 하면 맞는 문장이 되겠죠. 12. 변액보험 투자자의 법적 지위는 피보험자이다. 변액보험의 투자자의 법적 지위는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입니다. 13. 자금 조달 비용 지수의 지수 산출 대상 자금 조달 상품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금융채, 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포함 등이다.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알아보면 코픽스, 코스트 오브 펀즈즈 인덱스는 정보 제공 은행들의 자금 조달 금리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의미합니다. 신규 뒤급액 기준 코픽스, 잔액 기준 코픽스, 신잔액 기준 코픽스, 단기 코픽스로 구분하여 공시됩니다. 산출 대상 수신 상품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 예금 증서,
환매조건부 채권 매도, 표지어음, 금융채, 후순위채, 전환사채는 제외 8개 상품입니다. 위 지문에서 자금조달지수 산출대상 자금조달 상품은 위에 언급한 8개의 상품 중 금융채 중 후순위채와 전환사채는 제외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주식시장의 이해입니다. 14. 우리나라에서 무의결권주와 무행면주는 발행이 불가능하다. 의결권 기준으로 의결권주와 무의결권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의결권주는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다수의 안건에 대해 주주별로 의사결정에 관한 권리가 부여된 주식. 무의결권주는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다수의 안건에 대해 주주별로 의사결정에 관한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주식으로 무의결권주의 총수는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다만 상장법인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액면 표시 기준으로 살펴보면 액면주는 주권의 주식의 액면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 무액면주는 주권의 주식의 액면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주식으로 우리나라 상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무의결권주를 발행할 수는 있으나 무의결권주의 총수는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상장법인은 2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는 없고 무액면주는 상법상 허용하지 않으므로 발행할 수 없다. 15. 주식 발행 형태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 배당, 액면 병합의 방식이 있다. 주식의 발행은 주식회사가 설립 자본금을 조달하거나 자본금을 증액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 공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 배당 등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위의 문장 중에 액면 병합을 기업 공개로 변경하면 맞는 문장이 됩니다. 16. 금융투자회사의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식 매매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위탁 수수료는 금융투자회사 직원을 경유하여 전화로 주문하는 경우보다 금융투자회사의 홈트레이딩 시스템 HTS 또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TS를 직접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저렴하다. 낮은 수수료율은 거래비용 절감, 효율적인 주가 형성, 거래량 증대에 도움을 준다. 위의 문장에서 금융투자회사의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식 매매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면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금융투자회사 직원을 경유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죠. 17. 비상장주식 양도시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은 매도금액의 0.4%이다. 비상장주식이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의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주식을 말합니다. 즉,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는 주식을 말합니다. 비상장 주식 매도 시 증권거래세는 0.35% 원천 징수됩니다. 따라서 위 지문의 0.4%가 아니고 0.35%입니다. 18. 유가증권 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증권거래세율은 매도금액의 0.23%이다. 증권거래세는 2024년 1월부터 코스피, 코스닥, KOTC, 코넥스는 0.18%, 이상장주식은 0.35%입니다. 따라서 위 지문은 매도그램의 0.23%를 0.18%로 변경하면 맞는 문장이 됩니다. 19. 코넥스 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증권거래세율은 매도금액의 0.2%이다. 코넥스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매도금액의 0.1%입니다. 위의 문장에 0.2%를 0.1%로 변경하면
많은 문장이 됩니다. D와 E는 동일한 가격으로 같은 주식을 매수 주문하였다. 먼저 매수 주문한 D보다 많은 수량을 매수 주문한 E가 우선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주식 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가격 우선의 원칙, 시간 우선의 원칙, 수량 우선의 원칙, 위탁 매매 우선의 원칙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가격 우선의 원칙은 매수 시에는 더 높은 가격의 주문이 먼저 체결되며 매도 시에는 더 낮은 가격의 주문이 먼저 체결되는 원칙입니다. 시간 우선의 원칙은 동일 가격의 주문일 경우 가장 먼저 주문한 거래가 먼저 체결되는 원칙입니다. 같은 가격에 접수된 경우 먼저 접수된 주문을 체결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수량 우선의 원칙은 주문 가격이나 시간이 똑같을 경우 가장 많은 수량의 주문이 우선적으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는 원칙입니다. 위탁 매매 우선의 원칙은 위탁자의 주문을 증권사의 자기 매매 주문보다 우선하여 체결한다는 원칙입니다. 예시된 문장은 같은 시간대에 같은 가격으로 주문을 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수량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 수량이 많은 E가 D보다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1. 1단계 매매거래 중단은 최초로 한국종합주가지수가 전일종가 대비 10% 이상 하락한 경우에 발동된다. 1단계 매매거래 중단은 최초로 한국종합주가지수가 전일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한 경우에 발동됩니다. 예시지문에서 전일종가 대비 10% 이상 하락한 경우를 전일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한 경우에 발동된다로 수정하면 맞는 문장이 됩니다.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 채권시장의 이해입니다. 22. 채권은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이다. 주식은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로서 기업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소유하게 되어 기업이 이익을 낼 경우 배당을 받는다면 채권은 그 기업에 대한 채권자로서 약정된 이자만을 받는다. 따라서 위의 예시지문에서 채권은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이다에서 채권을 주식으로 변경하면 맞는 문장이 됩니다. 23. 채권의 존속기간은 영구적인데 반해 주식은 한시적이다. 증권의 존속기간은 채권은 한시적이고 주식은 영구적이죠. 위 예시문장 중에 채권의 존속기간은 영구적인데를 한시적으로 주식은 한시적이다를 영구적으로 바꾸면 맞는 문장이 됩니다. 24. 채권의 권면에 붙어 있는 표면 이율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일정 이자를 나누어 지급하는 채권을 복리채라고 한다. 채권은 이자 지급 방법에 따라 이표채, 할인채 및 복리채로 구분한다. 이표채란 채권의 권면에 붙어 있는 표면 이율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일정 이자를 나누어 지급하는 채권으로 국고대, 회사채와 금융채 중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 할인채 또는 지로 쿠판 반드는 발행 가격이 미리 액면 금액에서 상환기일까지의 이자를 차감하여 정해지는 채권으로 금융채 일부, 통화안정증권, 산업금융채권 등이 이에 속한다. 복리채는 이자가 복리로 재투자되어 만기 시에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는 채권으로서 국민주택채권, 지역개발공채, 금융채 중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 위에 예시문장처럼 권면에 붙어 있는 표면 이율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일정 이자를 나누어 지급하는 채권은 복리채가 아니라 이표채라고 해야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25. 전환사채는 발행회사가
소유한 상장 유가증권으로 전환된다. 전환사채는 발행 당시에는 이자가 확정된 사채로 발행되지만 미리 정해진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일정 시점에서 일정한 수의 발행기업 주식으로 추가 납입 금액 없이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다. 전환사채는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지 상장유가증권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요. 발행회사가 소유한 상장유가증권으로 전환되는 것은 교환사채로 보는 게 맞습니다. 교환사채 내용을 살펴볼게요. 교환사채는 사채 소유자에게 소정의 기간 내에 사전에 합의된 조건으로 동사채를 발행한 상장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 발행 상장유가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교환권이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이번에는 세금과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6. 기타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에 해당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8가지로 나누고 있다.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과세한다. 위 문장에서 언급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으로 별도로 분류과세를 합니다. 27. 상속세와 증여세는 유형별 폭괄주의로 과세한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그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완전 포괄주의란 법률에 별도 면세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상속 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위 예시 문장은 상속세와 증여세는 유형별 포괄주의가 아니고 완전 포괄주의로 과세한다가 맞는 문장이다. 28. 상속세 과세 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적용세율은 20%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과세 표준이 1억 이하이면 10%, 과세 표준이 1억 초과 5억 이하이면 20%, 과세 표준이 5억 초과 10억 원 이하면 30%, 과세 표준이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이면 40%, 과세 표준이 30억을 초과하면 50%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위의 예시 문장 상속세 과세 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적용세율은 20%가 아니고 적용세율은 10%이다가 맞는 문장이죠. 29.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한 돈은 한 명당 저축원금 기준으로 3천만 원 이하이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저축 상품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판매되고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2014년까지 가입 시한이 만료된 생계형 저축과 세금 우대 종합저축이 통합 및 승계돼 2015년부터 출시된 저축상품이다. 생계형 저축의 요건을 대부분 적용하면서 비과세 한도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자금 운용 및 재산 형성에 대한 조세 지원이 강화됐다. 일반 저축상품의 이자에 대한 세율이 15.4%, 소득세 14% 플러스 쌓인 주민세 1.4%인 반면 비과세 종합저축의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없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종전의 생계형 저축을 승계하면서 노령자에 대한 가입 자격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강화하고 가입 시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위의 예시 문장은 한 명당 저축원금 기준으로 3천만 원이 아니고 5천만 원으로 바꾸면 맞는 문장이 됩니다. 30.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하는 분리과세 세율, 지방소득세 별도, 은 15%이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세율 14%를 적용합니다. 위의 예시 문장에서 15%를 14%로 변경하면 맞는 문장이 됩니다. 31. 금융소득 중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은행 예금의 이자나 주식의 배당금 소득을 합쳐서 연 2천만 원, 2012년 이전은 4천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한다.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 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의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연간 2천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친 뒤 누진세율 최대 45%를 적용한다. 위의 예시 문장 중에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2천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로 바꾸면 맞는 문장이 됩니다.